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부디 제발 참고하세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빰 빠밤 빰 빠밤 빰빰빰 빠밤 빰빰 에에 간만에 마블다운 영화가 나왔습니다. 인종, 성별, 정치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영화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요. 이게 그렇게 힘들었나 싶으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한편으로는 이게 제임스 건의 마지막 마블 연출작이기 때문에 루소 형제나 존 페브로라도 다시 데려오지 않는 이상 발언권이 있는 감독이 자리에 앉을 날이 언제나 오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유독 점수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오나 샹치가 7점인데 가오갤 3가 왜 6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연히 제 주관이 반영된 점도 있겠지만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대놓고 각본적인 완성도를 포기한 영화예요. 거의 존윅이죠. 존윅이 초점을 맞춘 게 액션이었다면 슈퍼마리오는 팬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각본적인 완성도는 우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파스타집에 가서 국밥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가오갤은 각본 중심의 영화는 아니지만 이야기로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곰탕면을 마주하면 이게 인스턴트라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래도 국밥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샹치의 경우는 포켓몬 대전이 빅 뇌절이었지만 외누가 너무 강렬했어요. 마블 영화 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인상 깊은 빌런이었고, 과거사나 동기도 매력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오갤 3는 큰 뇌절은 없습니다만 완만하게 아쉬운 점이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빌런이 많이 아쉬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점수가 높고 낮다고 해서 영화의 우열이 갈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의 순위를 매긴다고 생각하시기보단 제 주관적인 기준 내에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추천도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듯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권위 있는 평론가가 아니란 점에서도 그렇지만 가령 유명한 평론가의 별점이 나의 감상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내 감상을 관철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늘 코멘트하는 개개인의 감상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깔아두는 말이 아니라 감상을 나눔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감상은 분석적이고 너무 확고한 편이라 해설지처럼 들리는 리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뷰는 공감, 비공감의 영역이지 옳고 그름이 갈리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82년생 김지영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인간적으로 혐오는 하겠지만 틀렸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만들어진 시선에 의해 도달한 결론일 테니까요. 요새는 서론 길게 안 쳤었는데 간만에 잡설이 좀 길었네요. 가오갤 리뷰로 넘어가시죠. 오늘도 영화를 보셨다는 가정하에 줄거리는 스킵하겠습니다. 가오갤 3의 빌런은 둘입니다. 초반만 포스 있고 바로 몰락하는 아담 워록이 있고, 메인 빌런인 하이 에볼루셔너리. 너무 기네. 하는 짓이라곤 찡찡대는 것뿐이니 간단히 하붕이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등장하는데 솔직히 둘 다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담은 초반에 연출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서커펀치, 맨옵스 등 잭 스나이더 연출작 및 다수의 영화에 참여했던 웨인 델글리시가 액션 연출 및 스턴트를 맡았는데, 그 덕인지 초반에 아담 워록은 거의 슈퍼맨급 포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오갤 멤버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이 강력한 아담을 가오갤 멤버들이 어떤 재간을 부려서 물리치게 될지 기대가 됐죠. 가오갤 2부터 끌어온 떡밥이니만큼 이야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첫 등장 이후로 아담 워록은 갑자기 워붕이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야기에 참여시키기엔 스펙이 너무 강하기도 했고, 결말에 가디언즈가 된 걸 고려하면 악행이 쌓여서 좋을 건 없겠지만 늘 현장에 한 발 넣는 식으로 이야기에서 겉도는 건 좀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코믹적인 요소는 좋았지만 떡밥을 많이 뿌려온 캐릭인 만큼 조금 더 이야기에 녹아들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담 워록은 아쉬운 정도라면 하붕이는 솔직히 배우의 연기로 몰입감을 만드는 몇몇 장면이 있었을 뿐 캐릭터 자체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로켓을 만들었으면서 로켓보다 지성이 부족한 점에 열폭하는 면 같은 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영화가 감히 하이 에볼루셔너리에게 맞설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분위기에 비해서는 너무 1차원적인 함정과 별 볼 일 없는 스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의 신체보다 과학에 의존하고 지배자로서의 면모가 강조되는 점은 앤트맨 3의 캉과 비슷한 롤이죠. 물론 앤트맨 3도 캉을 잘 다루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캉은 가지고 있고 하벙이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딜레마죠. 캉은 닥쳐올 위기에 앞서 도움이 될 수도 악취가 될 수도 있는 점이 강조됐는데 하벙이는 우생학이나 동물 실험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끌어온 것에 비해 너무 1차원적으로 나쁜 놈이에요. 그게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건 지나칠 정도로 잔인한 실험 장면들인데 이 하벙이만 연관되면 의도가 명확히 느껴질 정도로 잔인한 연출들이 반복됩니다. 전작들은 물론이고 가오갤 3 내에서도 이 실험 연출은 작품의 분위기와 따로 노는 감이 있어요. 로켓에 감정이입하고 빌런을 싫어하게 만들기에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자니 그동안 쌓아온 하벙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 비해 싱거울 정도의 최종전이 또 아쉽습니다. 최종전의 양상으론 결국 스펙보단 사상적인 면이 강조되는 빌런인 셈인데 그렇다면 어떤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본다면 89P에게는 그토록 잔인했던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카운터어스에서는 좋은 창조자로 남았다면 가디언즈 멤버들은 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빌런의 입체성은 살아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다 그냥 갈겨버리는 것도 충분히 가오갤스러웠을 텐데 이렇게까지 악독하고 찌질한 면모만이 강조되는 1차원적인 악당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하들에게 배신당하는 장면도 어떤 위험을 쌌다가 몰락하거나 대의를 위한다는 듯이 행동하던 그가 열폭하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옳게 왔구나 같은 느낌이라서 감흥이 드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빌런이 심플하니만큼 영화의 서사도 깊이가 얕아져 버리는 단점이 생기죠.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게 마냥 반대만 해서 끝날 주제는 아니잖아요. 특히나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이코패스의 유년 시절의 증거가 아닌 인간에게 적용할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보는 비임상 실험 계열임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정말 나빠요 하고 끝날 주제가 아님에도 너무 1차원적으로 다룬 면이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감정적이니 결과적으론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혹시나 해서 덧붙이면 가오갤이 상업성을 포기하고 동물 보호 영화로 찍었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잔혹한 장면들을 넣어서 오락성을 일부 포기했다면 그에 맞는 응당한 메시지가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빌런이 매력이 없으니 가오갤 3의 이야기는 결국 로켓과 스타로드에게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일단 로켓은 서술량이 많으니 스타로드, 피터는 인피니티워의 슈퍼 트롤링으로 온 MCU 팬들이 단결하여 스타로드를 깔 정도의 사건을 일으켰죠. 가모라의 존재가 그만큼 스타로드에게 컸다는 방증이기도 했지만 엔드게임에서 이에 대한 심경 묘사 등이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엔드게임은 케바와 아이언맨의 은퇴 시기였기 때문에 둘에게 조명이 쏠린 감이 있죠. 결국 개인 시리즈인 가오갤에서 이에 대해 다뤘어야 했는데 3편에서 보여준 흐름,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개인적으론 좀 분량이 촉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는 가디언즈의 테마이자 스타로드라는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는 등장하는 영화마다 가족을 잃습니다. 1편은 어머니의 상실, 2편은 양아버지, 친아버지의 상실, 그리고 어벤져스에선 가족이 된 가모라의 상실까지. 실질적으로 2편은 피터 킬의 심리 테라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구성이었고 동시에 대체 가족인 가디언즈들은 회차가 진행될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모라는 연인과 가족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존재죠. I finally found my family. Don't you understand that? I thought you already had. 가모라를 잃는다는 건 연인과 가족 둘 다를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오갤 3에서 스타로드의 서사 대부분은 연인 가모라와의 관계에 대해 다룰 뿐 가족적인 면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변화는 너무나 급격하죠. 저는 지구로 돌아가는 것조차 기피하던 피터가 지구로 돌아가서 할아버지와 만나는 건 토니 스타크가 불신을 버리는 것과 비슷한 급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오갤 3에서는 스타로드가 왜 그렇게도 싫어하는 지구로 떠날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빠른 템포로 기계적인 장면만 들어있을 뿐이죠. 술에 꼬라 늘어져 있는 모습 한 번, 멘티스에게 조언을 받는 모습 한 번, 가모라가 사진을 건네주는 모습 한 번, 멘티스가 드렉스를 통해 조언을 하는 모습 한 번. 그 외의 대부분은 이전의 가모라와 동일시하는 피터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어필하는 가모라의 투닥거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모라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즉 연인으로서의 가모라가 떠났다는 걸 수용하는 것과 지구에 가족에 관한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피터의 지구행은 멘티스가 갑자기 자아를 찾는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이나 뜬금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멘티스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맞추는 타입이었고 그런 그녀가 홀로 독립하여 자아를 찾겠다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이나
어떤 동기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지가 영화에 나오지 않은 것처럼요. 이게 단순히 분량의 문제냐 하면 로켓보다도 깔끔하게 정리된 드렉스의 서사를 보면 마냥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톱니바퀴를 충분히 잘 맞추지 못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멤버들의 분량을 줄이고 압축해가며 영화는 로켓의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다룹니다. 처음부터 로켓을 납치하러 온 아담에 의해 시작되고 다친 로켓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로켓의 과거를 알게 되고 로켓이 과거를 극복한 뒤 캡틴으로 거듭나는 장면까지 가오갤3는 로켓으로 시작해 로켓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과거사가 끔찍하리만큼 잔인하다 외에는 크게 감흥이 드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코믹스판의 여친인 라일라가 89p 버전으로 등장한 것은 반가웠으나 다른 멤버들의 비중을 크게 깎아먹을 정도의 이야기였는가 하면 솔직히 저는 분량 조절의 실패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가오갤2는 훨씬 더 개인적인 가오갤만의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우선 에고부터 피터가 데이비드 하셀호프라고 거짓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아버지였으나 그런 선망해오던 아버지에게서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전개에 메리 포핀스라는 작품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죠. 이후 라바조스이자 에고의 사주로 피터를 납치한 입장이기 때문에 늘 살갑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최후까지. 쉽게 말해 가오갤2를 본 사람이라면 메리 포핀스 얘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가오갤2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반면 가오갤3를 보면 분명 충격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로켓의 과거 실험 장면과 친구들은 충격적인 모습이고 라일라가 아직은 아니야 라면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유턴시키는 장면은 감동적이기도 하죠. 다만 이게 行けよ兄弟あばよじゃねえ一緒だろ 가오갤만의 에피소드인가 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클리셰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도식화된 장면을 너무나 고민 없이 채용한 장면이었어요. 가오갤의 어썸 믹스나 메리 포핀스 드립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반가운 소재라면 가오갤3의 이런 장면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메인 서사엔 가오갤3로만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는 없었다고 봅니다. 빌런도 얕고 서사도 얕으니 결국 남는 건 동물 실험에 대한 반감의 표출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연출로 반감을 만드는 방식은 다른 장면에서도 쉽게 웃기 힘들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뿐인 마이너스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빌런과 메인 서사, 캐릭터들의 개인 서사가 아쉬울 뿐 다른 요소들은 괜찮은 게 많았습니다. 아담 워럭뿐만 아니라 진일보한 액션 연출도 좋았고 멘티스를 활용한 개그의 타율도 좋았습니다. 비중이 애매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아담 워럭의 캐릭터를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오르고의 생물형 기지의 디자인들도 인상 깊었죠. 가오갤 1, 2에서 펼친 떡밥들의 회수나 오마주도 유의미하게 들어간 팬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구성이었어요. 윤버지의 카메오 출연도 굉장히 반가운 요소였고요. 마블 영화의 팬으로서 가오갤을 꾸준히 지켜봐온 입장으로서는 꽤 재밌게 봤지만 영화가 서사에 들이는 공에 비해서 완성도는 좀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팬서비스에 더 집중했다면 오히려 부담없이 봤을 텐데 노골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메시지와 그에 비해 얕은 고찰은 영화에 온전히 몰입하기는 어렵게 만들었어요. 꼭 이런 연출이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과거 회상이나 최후의 결론 등에서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찐팬은 아니라 이런 작은 이격들이 몰입을 방해했지만 말 그대로 작은 틈새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오갤의 팬분들이라면 크게 거슬리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 PC 요소 신경 쓰지 않고 영화를 영화로서 즐기기에는 차고 넘치게 충분한 오락 영화였어요. 요새 마블 영화가 부진하다 보니 더더욱 눈에 띄는 감도 있었고요. 앞으로 나올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마블스는 액션 조금, 서사 조금 고친다고 나아질 영화가 아닌데 주연까지 셋으로 늘었으니 굳이 봐야 할까?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도 아직 이 세대들이 모두 소개되고 자리를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쌓아놓은 세계관 부셔먹고 있는 케빈 파쇄기는 사퇴하고 케빈 파이기가 복귀해서 제임스 건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면 좋겠네요.
제임스 건의 특색은 좋은 사례지만 MCU는 결국 사령탑이 중심을 확고히 잡아서 영화들이 고른 퀄리티로 나온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요. 부디 가오갤 3가 마지막 촛불이 아닌 반격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큐나였습니다. Oh damn, I've been feeling something for you lately. And I am trying so hard to just stay cool.